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된 사실을 한덕수 대행의 발표 하루 전, 정확히는 7일, 어제가 8일이었잖아요. 8일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7일 오후에 후보 검증 동의서를 냈다라는 거예요. 거의 반나절 전에 후보 검증 동의서를 냈다는 겁니다. 보통 후보군을 추리고 후보 검증 동의서를 받아서 검증을 하죠. 검증을 충분히 한 다음에 후보자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몇 주 걸리거나 뭐 한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 반나절 전에 검증 동의서를 쓰고 다음 날 한덕수 대행이 후보자로 지명 발표를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4월 7일 오후에 인사검증서 동의서를 냈다고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고 봅니다. 김윤영 위원 말씀대로 4월 18일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못하게 끄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고 둘이 이후에 나가고 나면 이완규 등을 넣어서 윤석열을 대통령직으로 복귀시킨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었을 것으로 저는 강하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4월 4일에 헌재에 의해서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났으면 이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수정을 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건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다. 여전히 내란 세력은 건재하다. 그걸 방증하는 거죠. 예. 번 양보해서 미리 준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했으나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멈춰야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명 몫입니다. 헌법에서 헌법재판관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헌법의 가치를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나요? 대통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왜 권한대행이 이거를 지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국가 위기 상황일 때 뭐 전시가 이렇게 뭐 만약에 그런 위기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권한대행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그렇게 위기 상황일 때만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평시에는 소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켜져 왔던 헌법의 가치인 겁니다. 근데 그걸 어긴 거잖아요.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적극적인 게 넘어서서 헌법을 넘어서는 헌법을 초월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준비했었고 뭐 검증된 인물이다.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왜 검증된 인물이죠? 법제처장이 뭐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검증받고 여야가 합의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동의를 받은 인물이었나요?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는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검증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데요. 예. 개혁신당에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향후에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된 뒤에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심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이기인 의원님. 이렇게 납득될 수 없는 이유로 내란 주요 가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아마도 내란죄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아서 아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권 창출을 할 수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었을 때 이것을 막아야 될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사법부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일부라도 국민의힘 내지는 현 윤석열 전 정부의 가장 논리와 가까운 사람을 임명을 해서 정당해산 심판만큼은 막고 정당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겠구나라는 추측은 사실 어렵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정당 해산이 됐다라는 사유도 분명히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은 윤석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나 어떤 출당 조치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핵 국면에서도 계엄은 계몽이라든지 내란을 합리화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아니냐라는 추측을 통해서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인터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탄핵 국면에서 사실 헌법재판소를 밟아라고 하면서 망언을 했었던 사람이 국민의힘이고요. 국민의힘 홍보국에서 심지어 성향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관들의 이름과 얼굴들을 사진으로 홍보 삼아가지고 돌림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을 반대하면서도 계엄이 계몽이라고 하면서 내란을 비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앞에서 마치 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홍보했던 것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었는데
지금 파면과 지금 국민의힘 논리를 갑자기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약 5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당이 해산되어도 뭐 쓰다 그 정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반박만 하시는 어떤 대변인 어떤 행태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